녹화해서 보내주신 세 분 있죠? 이 세 분은 공통적으로 드려야 되는 코멘트가 하나 있는 게 그 글 쓰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30분 이상. 30분 이상 투자했다. 1시간? 내가 찍은 거 다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보셨겠죠? 어떻던가요? 쓴 거 보고 읽었어. 생동감이 생동감이 없죠.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 쓰셨어요. 필기를 했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필기를 해서 얘가 어디로 옮겨가요? 종이로 옮겨가죠. 그 밑에부터 누구 생각이 돼요? 나의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이 돼버려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적었어. 종이에 적었어요. 왜 내 생각으로 분명히 적었는데 왜 남의 생각이 될까요? 이유.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필기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의존하게 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이 내가 말한 생각을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생겨요. 이대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프레임을 짠 상태로 가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항상 운전을 할 때도 내가 가던 길이 편하지 모르는 길로 가면 불편하시잖아요. 말도 똑같거든요. 일단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외우게 돼요? 그것보다 좀 더 앞에 조금 더 일단 글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글을 뭐 해야 돼?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 분 종이 적어가지고 읽으시는데 그 발표하시는데 그건 발표예요?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버벅거리죠. 왜일까요? 왜 버벅거려? 우리가 글을 읽는데 글을 읽으면서 발표를 해, 말을 해. 왜 버벅거릴까요?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가 중간 지점이야. 여기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의 시작은 자, 말을 하는데 아직 시작점에 있어요. 지금 말을 뱉었어. 자, 근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중간에 가 있잖아요. 눈이 더 빠르게 읽죠. 여기 있는 거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있잖아요. 암기하시고 읽기하시는 거는 어떤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잠시 보고 하시는 건 괜찮아요. 저희가 어떤 그 행사장을 가거나 가장 쉬운 예시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혼식을 갔어. 근데 주례사가 계속 주례지만 보고 있어. 그럼 어때요? 좀 적당히 좀 해라 생각 드시죠? 글로 적으시는 거를 추천을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생각 정리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필기는 너무나 좋은 도구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는 게 문제예요. 시시콜콜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글로 다 적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뭐에 의존하게 된다고요? 내가 쓴 글에 의존을 하게 되고 말이 아니라 읽게 된다고요. 자,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말을 할 때 뭐가 안 실릴까요? 전달력? 자, 말이 전달이 잘 되려면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감정이 안 실려요. 말은 감정인 거 아세요? 이따가 연습할 텐데 말은 감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단어도 달라지고요. 내가 어떠한 감정인지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달라져요. 근데 글을 썼어, 의존했어, 읽었어. 그럼 뭐가 전달이 안 돼요? 내용은 전달이 됐겠지. 근데 뭐가 전달이 안 돼요? 감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동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기가 없다는 얘기잖아. 말에 생기가 없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나의 말의 상태는요. 감정이 바다처럼 파도가 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격정적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격정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차분함을 주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호수처럼 잔잔하게 있어야 되는 건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당연히 다 필요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막 에너지가 넘치게 막 계속 얘기하면 어때요? 자, 내 앞에서 누가 막 연예인이 막 와가지고 막 쉬지 않고 막 계속 신나가지고 떠들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때요? 피곤하죠. 처음에는 나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 조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연애 다들 해보셨죠? 그쵸? 연애할 때 계속 당기기만 하면 어때요? 재미없잖아. 뭐가 필요해요? 좀 밀어도 보고 당겨도 좀 보고 해봐야 어때요? 감질맛도 나고 하는 거잖아요. 말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필기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왜 지난주에 적으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마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으지 마시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말이 말처럼 안 나온다고요. 이 두 가지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말이 말처럼 나와야 돼. 내 생각을 제대로 좀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뭘 해야 될까요? 하나의 주제가 정해져서 지난주에 목표라는 단어를 드렸습니다. 목표라는 단어를 드렸어요. 단어가 주어져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목표라는 게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목표와 관련돼서 떠오르는 것들 있죠.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요. 그것을 먼저 이게 정리죠. 자, 여러분 목표하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유롭게 목표하시면 떠오르는 거. 정답은 없어요. 목표하시면 떠오르는 거. 욕망. 그래, 욕망 좋아요. 욕망,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욕구, 욕심도 되겠죠. 또 희망도 있을 테고, 좋아요. 희망도 있을 테고, 계획도 있을 테고요. 또 실천도 있고요. 또 자, 나왔어요. 자, 그럼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정리를 해요. 그쵸? 일단 제일 먼저 뜨는 생각이 이거죠?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럼 말의 내용을 다 정리를 했네. 여기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내가 떠오르는 것 중에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기서 단어가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와 관련되어서 뭐가 도출이 돼야 될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주제? 사례? 사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얘기하면 경험, 그렇죠. 내 경험이 녹아서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의 단어를 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의미에 매몰이 돼서 내 경험을 잘 녹여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떠오르는 것을 정리해서 주제를까지 선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경험도 녹였고, 주제도 설정했고, 내용까지 다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축약해서 갈게요. 다음번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만들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변경. 상대가 관심이 있는가? 저희는 얘를 지금 나이대도 다 다양하게 오셨어요. 그럼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세대를 겨냥을 해가지고 특정한 세대를 겨냥한 질문이 잘 먹힐까요?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의 세대를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질문이 좋을까요? 불특정 세대를 일단 포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서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던져놓고 보죠. 왜일까요? 대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고 싶을 만해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하고 싶을 만해요? 맞잖아요. 연인끼리 싸울 때도 누가 하고 싶을 만해요? 내가 하고 싶을 만 하잖아요. 그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한 명이 집 밖으로 나가야 돼. 생각도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썸네일은 누가 보고 싶어하는 걸 만드는 게 썸네일일까요?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걸 만드는 게 썸네일이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썸네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백날 해봤자 안 떠요. 무언가 연이 닿아서 무언가 트렌드에 맞아가지고 빵! 정말 이런 로또와 같은 행운이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노출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무엇을 끌지 못해서 상대방의 흥미, 관심, 궁금증 이거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 분께서 열심히 써서 주셨어요. 근데 10초 듣고 잘 안 들었어요. 왜일까요? 눈에 보였거든요. 듣긴 다 들었어요. 근데 10초 만에 관심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딱 듣는 순간 뭐가 없어요? 아니 이게 분명히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왜 그냥 이걸 보고 읽으실까? 그러다 보니 뭐가 없다고요? 전달하려고 하는 진심이 안 느껴진다. 진심이 안 느껴진다. 평상시에 선생님들 대화하실 때 얼만큼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서 얼마나 잘 전달하려고 하세요? 다음 주에 표현력에 대한 거 할 거거든요. 연습할 거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전화하다가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막 떠들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응답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자냐? 내 말 듣고 있냐? 물어보죠. 그만큼 내가 말할 때도 상대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만큼 에너지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얼만큼 에너지를 투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으로 오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봄 하면 떠오르는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이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생각들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이거에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많이 안 해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거든. 자꾸 꺼내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그래야 말할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말할 거리가.